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90쪽부터 91쪽에 1m보다 큰 단위는 무엇일까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cm보다 작은 단위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1mm라는 단위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숫자는 두 칸만큼 차지하고, 그리고 소문자 M이죠.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쓰는데 한 칸만큼 차지하도록 썼었어요. 1cm는 10mm가 됩니다 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1cm를 10칸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작은 눈금 한 칸의 길이, 그것을 바로 1mm라고 했었죠. 우리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었죠. 이만큼이 1cm인데요 1cm를 똑같이 10칸으로 나누었을 때 이 한 칸, 이것을 바로 1mm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22cm 5mm를 밀리미터로만 나타낼 때 그때는 어떻게 썼느냐, 센티미터를 220mm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5mm는 5mm 그대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 값을 더하면 225mm와 같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1m보다 큰 단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지금 지엔의 가족이 가족여행을 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과 관련한 짧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선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공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야호! 드디어 여행이다. 평소 아침잠이 많은 지혜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가족들을 깨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는 지혜의 성화에 못 이겨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기차역에 왔어요. 기차역은 아침인데도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평소 호기심이 많은 지혜는 기차역 구석에 붙은 안내문을 발견하였어요. 안내문에는 희망마을 관광명소가 적혀 있었어요. 희망마을 관광명소, 희망동굴 길이 9,000m, 희망산 높이 1,200m. 오빠, 희망동굴의 길이가 9,000m래. 그럼 1m가 9,000개 있는 거네? 동굴이 참 길구나. 그렇지. 9,000m를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말을 들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미터보다 큰 단위를 알아보면 되겠구나. 저 기차의 길이로 미터보다 큰 단위를 알아볼까? 여러분도 함께 해결해 볼까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90쪽의 위에 있는 그림부터 살펴보기로 해요. 지금 지엔의 가족들이 기차역에 도착해서 한쪽에 있는 안내판을 보고 있습니다. 희망마을 관광명소라고 해요. 지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000m는 1m가 9,000개 있는 거예요. 동굴이 정말 길어요. 라고요. 지금 여기 안내판에 보니까 희망 동굴의 모습이 보여요. 꽤 큰 동굴인 것 같아요. 희망 동굴 길이 9,000m. 그런데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네요. 9,000m를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글쎄,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9,000m, 9,000이라는 숫자를
숫자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센티미터라는 길이의 단위를 배웠었죠. 그런데 센티미터보다 큰 단위인 미터라는 단위를 배웠었어요. 그런데 그 미터보다도 조금 더 큰 단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단위로 나타내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단위는 바로 여기 90쪽 중간 부분에 나타나 있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000m를 1km라 쓰고 1km라고 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크냐면요, 바로 1km는 1000m와 같대요.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숫자는 두 칸만큼 차지하고요. 소문자 K, K는 두 칸에 걸쳐서 이렇게 써주네요. 함께 써볼까요? 네, 숫자 1, 그리고 K는 이렇게 두 칸에 걸쳐서 쓰고요. 그리고 소문자 M을 한 칸에 써줍니다. 이렇게 쓰면 바로 1km가 돼요. 1000m만큼이 1km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이야기하는 9000m는요, 킬로미터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때요? 그래요.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봅시다. 1000m가 1km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리는 9000m예요. 예. 9000m는 1000m만큼이 몇 번 있는 건가요? 그렇죠. 1000m만큼이 9번 이어지는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1000m가 1km일 때 우리는 9000m를 몇 킬로미터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맞아요. 바로 9km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혜나 오빠가 생각했던 것처럼 9000m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있죠? 그렇죠.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9km입니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동굴의 길이는 9000m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9km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90쪽 주사위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km가 얼마쯤인지, 이 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거리인지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려운데요. 짐작하기 조금 더 쉽도록 주사위 2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1km가 얼마쯤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 그 전에 1m 우리 배웠었잖아요. 1m만큼, 얼마만큼의 길이가 1m였습니까? 여러분들 떠올려 볼까요? 1m 얼마만큼이었더라? 어때요? 선생님, 저는 크게 두 걸음 간
길이가 1m 정도 돼요. 크게 2걸음간 길이, 이만큼이 1m가 돼요.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양팔을 벌린 만큼의 길이가 1m쯤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양팔을 벌렸을 때 길이가 1m쯤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명이 양팔 벌린 만큼의 길이가 1m에 가깝다면 20명이 양팔 벌린 만큼의 길이,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명이 양팔 벌린 만큼의 길이가 1m라고 했을 때 20명이 양팔 벌린 만큼의 길이, 서로 이렇게 손잡고요. 양팔 벌린 사람들이 손을 잡고 20명이 랄랄랄랄 서 있어요. 얼마만큼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20m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길이가 20m쯤 돼요. 그러니까 20명의 사람들이 서로 양팔을 벌리고 일렬로 쭉 서 있는 정도의 길이, 이게 바로 20m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20명이 양팔 벌리고 서 있어. 그래, 운동장에 쭉 한 줄로 서 있는데 그만큼 정도가 20m겠구나. 이것도 짧은 길이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20명이 한 줄로 쭉 양팔 벌려서 옆으로 서 있는데 절대 짧은 길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20m만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차 한 량의 길이가 약 20m 정도 된답니다. 여기서 한 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단위냐? 친절하게 여기 써 있어요. 량은 전철이나 열차의 차량을 세는 단위예요. 여러분들이 전철이나 기차를 탈 때요, 한 대만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대가 연결돼서 전철이나 기차가 운행되잖아요. 그때 그 한 대, 연결돼 있는 그 한 대를 한 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된대요? 바로 20m쯤 된다고 해요. 20명의 사람들이 양팔 벌리고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는 정도의 길이, 그 정도의 길이가 한 량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10량짜리 기차 한 대의 길이는 얼마쯤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 한 량이요, 이만큼이 한 량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량이에요. 이게 20m거든요. 그런데 이 한 량이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지금 10번이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도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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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20m. 이만큼이 모여서 바로 기차 한 대가 된대요. 열량이 모여서요. 그러면 이 한 량이 20m라면 열량을 모두 합친 길이는 얼마만큼 될까요?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만큼 되나요? 그래요? 그렇죠. 20m씩 쭉 더해보면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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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 이렇게 5만큼을 더하면 100m가 되거든요. 이쪽도 5량만큼을 더하면 100m가 돼요. 그래서
기차 한 대의 길이는 모두 얼마만큼이에요? 200m가 되는 거예요. 20m도 짧은 길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0m. 엄청난 길이에요. 열량짜리 기차 한 대가 200m쯤 된다라는 거예요. 와, 기차 길죠? 예전에 우리 불렀던 노래 중에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이런 노래 있었는데요. 기차가 정말 길긴 기네요. 열량짜리 기차가 약 200m쯤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대거든요. 그럼 이만큼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바로 200m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m짜리 기차가요,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몇 대가 있어요? 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나 있어요. 기차 다섯 대의 길이는 얼마쯤 될까요? 여기도 200m, 여기도 200m, 여기도 200m, 여기도 200m, 여기도 200m. 엄청난 길입니다. 여러분들 기차 한 대에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걸어가려고 해도 한참이 걸리거든요. 학교 운동장에 한 바퀴 도는 길이가 200m가 되기가 어려워요. 아주 넓은 학교 운동장이면 될 수도 있지만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도 200m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차들이 다섯 대나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와, 엄청 꽤 긴 거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만큼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200 더하기 200 얼마예요? 400. 400 더하기 또 200 했습니다. 얼마예요? 600. 600 더하기 200 했어요. 얼마예요? 800. 800 더하기 나머지 200을 또 했어요. 얼마입니까? 와, 1000. 그래서 기차 다섯 대를 모두 합한 길이는 1000m만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1000m만큼 아까 뭐라고 부를 수 있다겠죠? 그렇죠. 1000m만큼은 1km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차 다섯 대를 합하면 약 1km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km라는 길이 어때요? 짧은 거리, 그리고 가까운 거리 아닐 것 같죠? 아무래도 한참을 걸어가야 할 만큼 꽤 긴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1쪽에요. 위에 이런 물음이 있네요. 생활에서 킬로미터를 사용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혜는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말에 등산했는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1km도 넘게 걸었어.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산을 찾아가지고 등산을 할 때 있잖아요. 그 등산로를 따라서 쭉 등산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만큼의 길이가 1km만큼을 넘게 걸었다. 이런 경우들 우리도 있죠. 그렇죠? 또 오빠는 이런 얘기 했어요. 학교 운동장을 7바퀴 돌면 1km가 될까? 학교 운동장을
7바퀴 돌면 될 수 있어요. 1km 될 수 있어요. 학교마다 운동장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7바퀴 돌았을 때 1km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킬로미터를 사용한 경험,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 있을까요?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갈 때 그 도로 표지판에서요, 휴게소까지 19km 남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표지판이 나오는데, 그 표지판에 휴게소까지 몇 킬로미터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때 킬로미터 단위가 사용되네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아요, 맞아. 어, 자동차. 아빠가 운전하시는 자동차 계기판에 보니까 킬로미터 써 있었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자동차 계기판에도 킬로미터가 써 있고, 또, 선생님, 저는 마라톤 대회에 나갔었는데, 5km 코스 완주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은 짧은 코스 중에 5km 코스 있죠. 원래는 42.19m가 전체 코스인데 짧은 코스 중에는 5km 코스도 있어요. 10km 코스도 있고. 맞아요. 거기도 킬로미터 단위가 이용이 되네요. 이렇게 찾아보고 떠올려 보면 우리 생활 속에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많이 이용되고 있네요. 아까 오빠가 이야기하고 여기 지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활 속에서 사용한 경험들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꽤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91쪽 주사위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를 살펴보고 등산로의 길이를 나타내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산 이름이 뭐였죠?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희망산이었었어요. 아까 우리 보았었잖아요. 희망마을의 관광 명소 중에 한 군데인데요. 희망산입니다. 그런데 희망산의 등산로를 살펴보니까 출발점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거북바위까지 2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발점에서요. 거북바위까지 아무래도 거북이 이 모양을 닮은 바위겠죠? 네, 거북바위까지 2km만큼 된다라고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쭉 등산을 했어요. 하고 거북바위에 드디어 도착. 그랬더니 거기 안내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북바위에서 끝이 아니라요. 정상까지는 얼마 더 가야 된대요? 500m만큼 더 가셔야 돼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500m 더 가면 정상. 희망산의 가장 높은 곳에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발점에서 산 아래에 있는 출발점에서 정상까지 가려면 등산로를 얼마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아빠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2km만큼 가고 2km보다 얼마만큼 더 가요? 500m 더 가야 돼요. 우리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km에다가 500m만큼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값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맞아요.
2km 500m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91쪽의 중간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2km에서 500m만큼 더 갔다. 그러면 2km 500m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아까 우리 1km는 몇 미터와 같다겠어요? 1km는 1000m와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2km는 몇 미터와 같겠습니까? 그렇죠. 2000m와 같아요. 그러면 2000m가 있고 이쪽에 500m만큼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터로만 나타내면 이 값은 더해서 얼마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맞아요. 2500m. 그래서 우리요, 정리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2km 500m는 미터로 나타내면 2500m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킬로미터를 미터로 나타낼 때는 킬로미터 앞의 숫자에 보세요. 킬로미터 앞에 있는 숫자 2에다가 얼마만큼을 했더니 미터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렇죠. 0 3개를 붙였더니 미터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3km를 미터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킬로미터 앞에 있는 숫자 3에 0 몇 개를 붙여요? 그렇죠. 하나, 둘, 셋만큼을 붙이고 미터로 나타내요. 5km를 미터로 나타내 보세요. 킬로미터 앞에 있는 숫자 5에 0 3개만큼을 붙여서 미터로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킬로미터를 미터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91쪽 주사위 4번 다리의 길이를 나타내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마포대교, 사천대교, 이순신대교. 아주 긴 다리들이 세 가지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들의 길이를 킬로미터와 미터를 모두 사용해서 나타내 보기. 오른쪽은 미터로만 나타내 보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표를 모두 채워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게요.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표를 채워보고 그리고 선생님과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다리 길이들을 모두 나타내어 보았을 것 같습니다. 표를 완성해 보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제시되어 있는 마포대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대교 서울에 있는 다리죠. 1km 398m라고 킬로미터와 미터를 이용해서 나타냈어요. 그런데 미터만 사용해서 나타내 보세요 라고 이쪽에 나타냈는데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1km 미터로 나타내면 얼마죠? 킬로미터 앞에 있는 숫자 1에다가 0 3개를 이렇게 붙여서
1000m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398m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바로 1398m로 나타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천대교죠. 사천대교의 길이는 더 깁니다. 2km 145m. 킬로미터와 미터 이용했네요. 그럼 그대로 적여주면 되죠. 2km 145m. 엄청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를 미터만 사용해서 나타내래요. 그러면 킬로미터를 미터로만 나타내면 얼마죠? 킬로미터 앞에 있는 숫자 2에다가 0 3개 붙여서 2000m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145m는 그대로 이렇게 쓰면 두 길이 합하면 얼마입니까? 2145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와, 다리 길이가 2145m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엄청난데 세 번째에 있는 다리는 더 길어요. 이순신대교 다리 길이가 얼마만큼이에요? 2260m나 돼요. 미터만 사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칸에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2260. 이쪽 칸에만 썼으니까 이쪽 칸에도 써야 되는데 여긴 킬로미터와 미터 모두 이용해야 돼요. 2260m는 무엇이 더해진 겁니까? 2000m와 260m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요. 2000m는 몇 킬로미터예요? 그렇죠. 2km. 우리 바로 위에서도 2km를 2000m로 바꿨었잖아요. 똑같아요. 2000m는 2km고요. 260m 그대로 써주면 돼요. 260m 이렇게요.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2km 260m. 그래서 우리가 다리 길이를 킬로미터와 미터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미터만 이용해서 나타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1m보다 큰 단위, 바로 1km라는 단위를 만나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익힘 60쪽, 61쪽 풀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공부하세요.